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의 기적을 만들어드릴 미라클 국어 전우 윤미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문제풀이 OT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에 기본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들으시고 그 많은 강의들 정말 들으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제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숙지를 하셨으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제 점검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O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라클 국어 문제풀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앞에서 있었던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를 모두 끝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문제만 막 덤벼가지고 푼다고 하시면은 약간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자꾸 어느 부분을 자꾸 틀리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에 그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연습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교환은 일단 미라클 국어 300제라고 해서요. 총 300문제가 들어있는 교환이 제공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서 그걸 보시면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강좌 수는 총 39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40강이 아니고 왜 39강이냐? 자,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 수업의 특징은요. 일단 첫 번째, 기본하고 심화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나 심화 강의는 제가 문제보다는 좀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길게 해가지고 문제를 뭐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풀고 넘어간 적도 있었고요. 기본 문제에서는 아예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간 그런 파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서는 그냥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문제만 딱 풀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학습을 했던 내용을 또 상기를 하면서 그걸 또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군무원 기출 유형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고 나올 법한 것들을 모아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문법을 제일 많이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이런 순서대로 실어놨으니까요. 군무원 유형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를 통해서 또 예상을 해보고 또 연습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일단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를 풀고 내가 맞춘 거는 그냥 맞춘 거대로만 하고 틀린 것만 봐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문제의 답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중간중간에 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앞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이제 까먹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넣어놨으니까요. 좀 확장하는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던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담겨 있으니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는 것보다는요.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자기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이유대로 맞았는지 아닌지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확인하시면서 맞은 것까지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풀이 수업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300제라고 했잖아요. 그 300제 중에서 1번부터 170번까지가 문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되는 그 부분을 문법이 차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꼭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전부 다 맞춰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트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100점 맞겠다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합격권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트를 하나도 틀려가지고 난 너무 가슴이 아파. 1번부터 300번까지 다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지만 문법 문제 정도는 정말 터무니없는 문제 빼고 정말 문법 문제 정도는 다 맞추고 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먹고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170번까지 좀 많은 비중을 제가 문법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내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171번부터 260번까지가 문학인데요. 그래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문학은요. 많은 작품들을 내가 접하면 접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그 제가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는 작품을 그래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작품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작품들까지 문제를 통해서 좀 접하면서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그런 작품들에 대한 어떤 해설이나 아니면은 그런 학습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171번부터 260번까지 문학을 보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문학의 지식들을 조금 더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261번부터 300번까지 문제죠. 이거는 비문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문이 들어있는 독서에 해당되는 비문학 지문도 있고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화법이랑 작문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비문학이라고 제가 묶어놔서 일단 그대로 이제 출제를 했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지문이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되진 않죠. 가끔가다 화법하고 작문 문제 매번 출제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법하고 작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독서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화법, 작문 문제까지 전부 다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비문학, 독서 문제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화법하고 작문도 조금씩 이제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300번까지는요. 자, 이렇게 문법과 비문학은 이제 1번부터 170번, 그리고 260번부터 300번까지의 문제는 1강에 10문제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강에 10문제씩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에 1번부터 300번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하루에 이렇게 분량을 좀 점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0개면 20개, 뭐 30개면 30개, 뭐 10개면 10개. 이렇게 해서 10개를 다 풀고 20개를 다 풀었을 때 다 풀고 채점을 하고 또 오답을 또 해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내가 앞에 풀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만들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버거우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들으면요. 그래서 좀 풀면서 또 듣고 또 풀고 나서 또 채점하고 또 듣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은 한 강에 해당되는 것만큼 푸시고 그러니까 10개 단위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5개 단위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15번까지 20번까지 풀었다, 뭐 30번까지 풀었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애매하게 뭐 7번까지, 막 8번까지 이렇게 풀면 강의를 듣는 것도 좀 불편해지니까 하루의 분량을 그렇게 10단위씩 끊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은 왜 10문제씩이 아니라 5문제씩 진행이 되냐? 사실 이 5문제씩 진행되는 것 때문에 아까 39강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문학은 또 길이가 또 길기도 하고요, 지문이. 그리고 제가 문제만 풀어드리는 게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릴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은 조금 더 길게 이제 5개를 가지고 한 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하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문제풀이까지 다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동형 모의고사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제풀이 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강의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